조금 특별한 새 누나들과 하는 솔직하고 쿨한 대화 들어볼래? 누나 파티. 저는 라떼를 좋아합니다. 저는 바닐라 라떼요. 시럽 잔뜩 들어간. 저는 아아.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라떼와 아아. 응? 뭔데? 맞아요. 커피? 나 그 라떼 아닌데? 아. 나는 라떼는 말이야. 이런 라떼. 얘기가 좋다는 얘기인데. 나는 꼰대를 좋아하거든요. 레오 같은 젊은 꼰대도 좋고. 전 젊은 꼰대 아니에요. 진짜 요즘 애들에 비하면 요즘 애들이 그래요? 그냥 약가져가서 라떼는 그렇지. 말이야. 라떼라고 그렇지. 요즘 애들 얼마나 무서운데요. 근데 내가 또 그러네. 맞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조금 응. 다른 것 같아요. 그럼 맞아. 봐봐. 여기 다 애들들. 꼰대만 모였어. 네, 요즘 애들은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일제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이렇게 다르게 존재합니다. 요즘 시대 요즘 이야기를 들어보러 가겠습니다. 요즘 애들 연애 고민은 누나한테 맡겨라. 누나들이 깔아준 판 고! 스톱 출발합니다. 나 혼자 살기 시작한 지 2달째 된 따끈따끈한 혼족입니다. 좋겠다. 대학도 학비는 학대받아 공부했고 생활비는 알바해서 살았습니다. 아니, 저기 학대 받은 거 아니고 네.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이요. 어.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20살에 독립했지만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거 좋아서 일부러 독립 안 하고 살았는데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이번에 전원주택으로 여행을 가셨어요. 그래서 억지로 독립을 했어요. 근데 한 달까지는 너무 좋아요. 생각보다 좋은 점이 엄청납니다. 술 먹고 늦게 와도 잔소리도 안 듣고요. 일단 안 들어와도 아무도 몰라요. 휴일에 늦게 일어나고 잠자고 방에서 라면 먹고 안 치워도 아무도 뭐라 안 그러고 청소해라 잔소리 없고 이불에서도 밥 먹을 수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언제든 내가 원할 때 하면 되고요. 가끔 여자를 만나도 편하게 갈 때 있고 아시죠? 네. 딱 3달 좋았는데 이렇게 막 사는 것도 해보니 별거 없고 좀 외로워요. 근데 친구가 강아지를 한번 키워오는 게 어떠냐 해서 강아지를 입양할까 하고 개카페에 가봤어요. 이 애견 카페요. 개카페. 카페. 근데 강아지는 안 보이고 사람 여자가 너무 근사한 거예요. 참 내 생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눈앞에 있나 이렇게 싶고 나는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왔구나. 청아본 거 아니야? 그렇지도. 근데 그분은 유기견 입양을 봉사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살고 강아지 입양을 위해 여기에 왔다고 하니까 자기는 골든 리트리버를 키우신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 키우는 개는 신중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언을 이렇게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사실 어떤 말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분의 향긋한 입내음과 마스크 위로 또르르 구르는 눈망울만 생각납니다. 벌써 3주째 입양건을 본다는 이유로 강아지 카페에 가고 있고요. 그녀가 키운다는 골든 리트리버와 친해졌습니다. 근데 누님들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그녀 덕분에 친해진 몽크 골든 리트리버 이번 주에 입양하겠다고 말해야 하나 싶은데요. 저도 대형견을 좋아는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막 혼자 살기 시작했고 집도 투룸이라서 솔직히 뭉크를 잘 키울 자신은 없는데요. 그녀를 보는 것도 이걸로 끝날 것 같고 뭉크를 데려와야 제 가오도 좀 살 것 같고 잘 해낼 자신은 또 없는데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강아지를 사랑하는 그녀와 잘 되고 뭉크와도 잘 되는 방법 없을까요? 뭉크를 입양해야 할까요? 진지한 사연. 진짜 개고민이다. 개고민. 이거 저기 골든 리트리버는 내가 애지가 나면 무조건 유기견은 입양하자 네네네. 주의거든요. 근데 골든 리트리버는 이게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개 중에서도 제일 착하기로 유명한 개긴 한데 천사견. 근데 이 아이의 털은 감당할 수 없어. 이건 그래서 골든 리트리버 키우시는 분들이 그 입양을 했다가 네. 그냥 뭐 서울에 이제 이게 무슨 집 같은 데 있잖아. 훈련소 많이 보내요. 네, 실제로. 훈련소. 훈련소도 되게 많이 보내고 아예 집을 그냥 마당에 있는 전원주택 같은 데로 이사하면서 막 이렇게 경기도권으로 나가는 것도 꽤나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애는 너무 순하고 착하고 예쁜데
이 아이의 에너지? 그 사이즈와 이 감당 안 된 음. 털과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산책 안 시키면 큰일 나요? 안 되거든요.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적어도 하루 4번은 나가요. 약간 외식고기 같이 4번씩 뭐 이렇게 그런 애들 음, 있잖아요. 사냥개보다 이 친구는 이 사이즈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 친구 중에서도 그래서 양평으로 이사 간 애도 아 있어. 진짜. 야 쉽지 않다 이거는. 저도 사실 골든 리트리버 키우고 싶은 로망이 있는데 이게 너무 이쁘고 좋잖아요. 와, 진짜 너무 너무 예쁘죠. 착하고 이렇다고 하는데 그 등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에서는 못 키우잖아요. 일반 가정집에서는. 그래서 좀 망설이고 있긴 한데 일단 막 자취를 시작했고 투룸이라고 하니까 강아지 방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계집 하나는 네, 방 로망하는 하나는 계집으로 하여라. 그렇죠. 로망으로 개 키우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위험하죠. 어떻게 음. 개 박사님 정화 씨? 네, 제가 네. 반려동물 관리사로서 상담을 진짜 많이 하는데 우와. 아 자격증 있어? 있죠. 진짜요? 진짜? 멋있다. 6년 전에 땄는데 지금 오. 훈련사 자격증도 있어요. 진짜요? 오. 아무튼 소개 좀 시켜줘요. 조금 네, 그건 어떻게 따는 거예요? 반려동물 자격증. 시험이 있어요. 실제로 협회에서 대한 이제 반려동물 협회라고 있는데 이론 거기서 이제 실기 막 이런 공부를 거 다? 해서, 네,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는 거예요. 실기하면 진짜 강아지로 훈련. 실기하면은 뭐 강아지 면허 진짜 시험 훈련도 하고, 준비하듯이 해도 되나? 그렇게 하면은 떨어지고 아. 실제로 이론 시험 볼 때 되게 어려웠어요. 100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그때는 한국에 온 지 한 오고 1년 조금 지나고여서 그런지 일단은 한국어가 조금 어려웠고 문제 자체가 아. 그리고 시간이 생각보다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이게 그냥 자격증을 따기 위해라기보다 정말로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따는 거라서 이제 이해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강아지만 나오는 거 아니고 고양이 관련된 것도 나오거든요. 애견, 네. 애묘 뭐 이렇게 네, 다. 그래서 고양이, 강아지가 중요하게 이제 이렇게 포커스가 돼서 많이 설명을 하니까 근데 두 동물이 정말 달라요. 많은 맞아. 정말 많이 성향이 다르니까 그걸 다 정말 이해하고 공부해야 되다 보니 힘들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안에서 뭐 그냥 강아지에 관련된 이론이 아니라 뭐 장례 관련된 거, 뭐 이런 장례? 접종에 관련된 거, 장례 절차, 장례식? 네, 아. 그리고 뭐 네, 미용에 관련된 거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은 이론에 다 들어가 있어요. 강아지 장례식은 뭐 법적으로 장례 뭔가 지도사도 해야 있어요. 돼요?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도사라는 직업도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제 진짜? 강아지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죠. 아, 뭐 진짜? 땅도 그렇고 뭐 그런 시설도 있긴 한데 음. 전문 지도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강아지가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하는지 또 이제 법이 있어요. 뭐 어떻게 그냥 뭐 나무 밑에 묻어도 안 되고. 맞아. 뭐, 예, 그래서 이거를 정말 거의 대부분 요즘은 다 화장을 해야 되고 또 시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다 등록해 두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치, 그치. 강아지가 네, 죽었을 때. 그랬을 때 뭐 어디다가 묻으셨어요? 뭐 이런 질문이 오는 경우도 있고 확인하는 절차도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 좀 활용하셔서 좀 사용하셔도 되죠. 모르시고 나는 첫 있다면. 강아지가 이제 내가 처음 키운 강아지가 4년 전에 무지개다리를 건넜는데 그 15년 살다가 건넜어. 근데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언제 갈지 모르는 상황을 맨날 한 3년 동안 견디고 살아서 가리라 생각했지만 그렇게 갈 줄은 몰랐다. 근데 일요일 날 간 거야. 그래갖고 월요일 날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깜깜하잖아. 근데 그때 사귀던 남자친구가 자기네 집에 갖다 묻자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박스랑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워낙 이렇게 꼼꼼하게 해갖고 다 하는데 이 슬픔을 견디지 못한 그 와중에 내가 너랑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데 걔네 집에 갖다 묻으면 내가 내 강아지 묘지를 못 맞아. 이 생각이 그거 들더라고. 맞지. 어. 그것도.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 그때는 그렇게 막 뭐 이렇게 이 장례 문화가 발전하지 못해가지고 그때 그 얘기를 했었어. 그 동물병원에 시신을 갖다 주면 쓰레기 봉투에 버린대. 맞아요. 맞아요. 병원에서는 그런 그 데가 많죠. 폐기물 처리 쓰레기 봉투에다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애지중지 15년을 기른 우리 강아지를 내가 쓰레기 봉투에 버릴 순 없잖아. 그래. 못 보더라도 만약에 내가 너랑 헤어져서 내 강아지를 못 보더라도 내 강아지가 영면한다면 그래 너네 집에 갖다 묻자 해서 걔네 집 마당 그 나무 밑에다가 묻어줬는데 그 장례가 있구나 이제. 있어요. 있고. 법적으로 그럼 화장을 해야 되나? 네. 원래 해야 돼요. 해야 되고 또 이제 뼈가루까지 다. 그래서 네. 이제 정말 그 큰 뭐라고 하지? 약간 그 납골당 이런 것도 있겠다 그러면. 납골당도 있죠. 납골당도 있고 뭐 많아요.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많고 그 뼈를 사용해서 뭐 반지 같은 거, 구슬 맞아. 같은 거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추천을 하진 않고요. 그런 걸 그냥 음. 보내주는 것도 키우는 사람의 그런 자세, 키우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이고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일도 그래서 급하게 장례식장을 섭외를 해서 이제 가서 네이버에 치면 절제로- 나오겠다. 네, 강아지 나오죠. 장례식. 강아지 장례식 나오는데 이제 수도권도 그렇고 이제 도시에 이렇게 도심에는 없어요. 이제 그런 허가가 나는 땅들이 있어서 조금 외곽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보통은 뭐 2, 3일 정도 있다가 장례를 치르는 분들도 많아요. 가족들 더 오셔서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오후에 바로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었을 때 박스에 담아주거든요. 동물병원에서 깨끗하게 다 손질해서 닦아서 이제 거기 박스에 넣어는 주는데 이거를 냉동고에 보관을 해야 시체가 훼손이 안 되거든요. 그치. 네, 너무 자세한 날씨가.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 애를 보내주지 못하는 것도 나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빨리 집안 냉동고가 그만큼 크진 않잖아요. 그쵸. 네, 그 보통 그러니까요. 보통 그러다 보니 그렇고 또 그게 그렇게 갖고 있는 것도 주인의 마음이 또 어떻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최대한 할 수 있으면 빠르게 잘 보내주고 마음 편하게 그 이후로 뭐 아픔이나 애도의 시간을 갖는 건 어쩔 수 없는 문제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잘 이렇게 쉽지 않아. 빠이빠이가 되지 않아요. 갑자기 정말. 벌어진 일 진짜 네. 대처하기 되게 쉽지 않아.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첫 번째 강아지가 3년 만에 죽었는데 이제 왜 이렇게 애가 일찍 갔어? 4번인가 파양을 당해서 저희 집에 온 아이여가지고 아이고야.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착하고 어. 집 밖으로 나가는데 얘를 진짜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보건소에서 찾아서 그날 이렇게 칩을 심었는데 그 뒤로 일주일 뒤에 있다가 설사하고 밥도 안 먹고 하더니 병원에 데려갔더니 파보장염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파보장. 파보장염. 그게 뭐야? 그 장염이 걸리는 건데 치사율이 한 90 몇 %예요. 파보 뭐 바이러스라고 뭐 해서 이상한 거 주워 애기 먹었나? 네, 밖에서 그랬던 아기 것 때 같아요. 접종을 제대로 안 하면 파보나 코로나, 그러니까 지금 유행하는 코로나 말고 강아지 코로나도 있어요. 그래서 면역에 관련된 건데 그래서 5차 접종까지는 무조건 애완견들이든 아니면 가축병원에 가서라도 하라고 하는 거고 그걸 안 했을 때 면역이 안 파양당하니까 생겨요. 네. 이 저기 왜 접종을 네, 그게 체크를 아마 못했구나. 저희가 아마 2차까지 했었던 것 같은데 막 그랬는데 애가 자꾸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돼서 잘못된 것 같은데 저 아직 기억나는 게 우리 강아지가 이렇게 죽는데 이제 엄마 맨 처음 출근하고 아빠 출근하고 여동생 학교 가고 이제 그때 대학교 신입생이었거든요. 애가 나는 진짜 얘가 9시까지만 버티면 동물병원에 다시 갈 수 있는데 8시 반에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울면서 얘를 어떻게 할지 모르다가 집 앞에 근처에 있는 공원에 그때 그런 완전 10년 전이니까 가서 삽도 없어서 포크로 애를 묻었는데 포크로? 네, 포크로 땅을 파놔가지고 애를 묻고 애가 작았나 보다. 삼지창이냐? 진짜 열심히 그래서 그리고 파고 애 썼다. 네, 그리고 애를 묻은 와중에 저는 그때가 대학교 첫 중간고사 첫날이어서 우는 와중에 시험을 보러 학교를 어머, 간 거예요. 웬일이니? 그래서 울면서 나 회사도 안 나갔는데. 지금 나도 울면서 거의 한 달은 뭐 진짜 못했던 시험 것 만에 같아. 친구의 증언에 의하면은 딱 저를 딱 봤는데 식당 입구에서 딱 제가 오는데 이름을 딱 레오야 하고 부르자마자 제가 막 눈에서 눈물을 막 주룩주룩 흘리면서 와가지고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래서 아직도 잊지 못할 첫 시험 날을 그래서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쪼꼬가 그때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그때 뭘 잘못했을까.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강아지는 오자마자 집 밖을 나가는 걸 아예 안 시켰어요. 항상 안고 다니고 뭐 혼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산책도 안 시키고? 근데 잘 못 시키고. 그것도 헐, 헐, 문제야. 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그래서 또야. 성격이 그렇게 큰일이네, 됐다니까요. 큰일이야. 그래서 하루 아이고. 종일 저랑 집에 붙어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 얘가 성격이 아주 그 굿이에요. 사연에 외로워서 강아지를 키우자고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왜 장례식 얘기부터 하냐면 맞아. 나는 그 얘기 개를 키우면 애한테 교육이 되게 좋다는 얘기를 하면서 왜냐면 자기보다 빨리 가는 인생을 살면서 끝을 보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 애완견이나 이 동물들은 동물. 내가 애정을 가지고 키우다가 헤어짐을 맛보는 거잖아. 그래서 애가 성숙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삶에 대한 이해가 빨라진다고. 그래서 애완견 키우는 게 삶에 되게 좋은, 그러니까 기를 때도 되게 좋지만 보내는 그 과정에서도 서로가 깨닫고 막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진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살면서 중학교 때 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저한테 죽음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 준 거는 그치. 저희 강아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헤어짐이 다른 거죠. 얼마 전에 저는 그 개통령 강아지 그
강영욱 강영욱? 나와서 이제 음. 지금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이제 암이 있어서 이제 음. 이별을 좀 준비하고 이제 항암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긴 한데 그래서 그 포토그래퍼 유명하신 분 그분이 나와서 영정사진 같은 거 찍어주는 걸 봤어요. 근데 그때 강영욱도 했던 얘기가 정말 수많은 개들과 어리는 강아지들부터 나이 든 강아지들까지 자기가 많이 교육을 하고 했지만 이별을 준비해 이렇게까지 준비해 본 적은 없다. 그 준비가 되지 않는다고 막 우는 거예요. 나 같이 막 울었잖아. 진짜로. 나는 근데 너무 그 마음을 알겠으니까 저도 정말 수많은 보호자들이랑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고 뭐 제품을 사용하는 거라던가 이런 거 하다 보면 다 내 자식이잖아요. 그치, 어쨌든. 그러니까 그치.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강아지인데 이렇게까지 뭐 예민하게 막 알아보고 공부도 하고 해서 잘 키웠는데 헤어지는 게 사람하고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말하지 못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더 안타까움이 약간 마지막엔 더 커지는 느낌? 아프다는 이야기도 못하고 그 개가 죽을 때요. 원래 그러니까 집 밖에다 키우는 개들은 집을 떠나서 주인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죽는데요. 그리고 아프면 아플수록 자꾸 숨는다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리고 우리 강아지 죽을 때 이제 그 안고 있었거든. 왜냐하면 숨이 넘어가는 거를 그래도 내가 지켜줘야 되니까. 근데 입도 열리고 항문도 열리고 맞아요. 다 열리면서 맞아요. 다 쏟아져 나와. 오줌이든 똥이든 막 이렇게 다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이제 침대에서 이렇게 안고 있었어. 그래서 그 침대까지 다 같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 강아지와 함께 강아지 가는 그 순간을 함께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사람도 이렇게 갈 때 모두가 다 열리겠구나. 맞아요. 그리고 아 정말 가기 바로 전까지 산노라 부르면 꼬리를 쳐. 눈을 깜빡거리고. 그 느낌을 겪어본 사람들은 함부로 입양을 하거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개병원 가가지고 산 거예요. 얘를 3-4달짜리. 우리 살 때는 너무 제일 예쁠 때가 2달 3달 때야. 애들이 맞아요. 작고 막 맞아, 인형 같은 애 막 귀엽고. 이런 거 사가지고 막 30만 원 이렇게 주고 사가지고 올라가서 야 지금도 잘 키울 거야 막 이러고 키우기 시작한 개인데 15년을 같이 살다 보니까 정말 내 가족이 되고 막 이러잖아. 근데 갈 때 보낼 때는 그 생각이 들었어. 아 내가 너무 얘한테 첫 개라서 너무 못한 거야. 와 맞아요. 해주는 아는 너무 게 별로 없고. 없으니까. 근데 그 나머지라도 이제 한 10살 이후에 좀 철들어가지고 산책도 좀 시키고 그래서 조금 그래도 그렇긴 했는데 아 다음부터는 개를 사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은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겪어봐야. 그게 이 사연자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조금 현실적으로 갈게요. 제가 진짜 약간 상담한다고 생각하고 네. 여자분과 잘 되는 거랑 강아지를 입양하는 거랑 좀 별개의 문제로 보셨으면 좋겠고 가오 때문에 지금 골든 리트리버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말 약간 실수인 부분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정말 강아지를 사랑하고 그 입양이나 또 이런 정말 강아지의 그런 동물 복지를 위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면 상대방이 책임감 없이 혹은 이제 뭐 정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이 사람에게 잘 보이기만을 위해서 강아지를 키웠을 때 그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이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강아지를 입양했는데 혹시나 둘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겨 잘 안 됐을 때는 강아지를 버릴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죠. 실제로 이런 경우 많다. 커플들끼리 강아지 한 마리 한 마리를 그래. 네, 같이 키우다가 헤어지고 나면 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서 대학가에 가면 그렇게 많다고 해요. 그래요, 이사를 맞아. 가고 나면 버리고 가는 경우들도 대학가에. 많은 거예요. 네. 제가 아 20대 지들끼리 초반. 같이 키우면서 네네네. 동거하다가 헤어지면 이제 헤어지면 걔는 버리고 그냥 그쵸. 지들 네네네. 이런 저는 그런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 좀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걔들이 그렇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중성화 수술도 못 해주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사연자분은 지금 나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강아지 입양할 때 특히 골든 리트리버처럼 대형견이다. 그러면 첫 번째는 너무 현실적인데 키울 연봉이 환경이 좀- 중요해요. 어. 돈을 얼마나 버는지 요즘은 입양센터에 갔을 때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거든요. 아 진짜. 네, 저는 근데 이걸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해요. 사료도 겁나 많이 먹어. 그럼요. 맞아. 나는 지금 3kg짜리 치와와를 키워요. 3kg가 안 되는 애들 2마리를. 근데 얘네 사료 봉투를 하나 사면 한 달을 먹거든. 근데 골든 리트리버는 그 한 통을 이틀에 먹어. 저는 스피츠 키우는데 미친 듯이 먹어요. 스피츠가 진짜 골든 살도 리트리버 안 됐다고 어. 지금. 그리고 어. 그 간식 있잖아요. 간식비.
내가 딱 지금 얘네 키우는데 한 달에 20만 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 그러니까 나는 수리홀이 너무 얼마 안 된다 생각보다. 어. 우리 너무 많이 드나 봐. 우리 수리홀이는 딱 한 달에 한 번 가거든 병원을. 왜냐면 내가 발톱을 못 깎여가지고 맞아요. 그건 그러니까 가야지. 목욕은 내가 시키고 그리고 발톱 깎이고 심상사상충 할 때만 가는 거야. 나 이거 그러면 들으니까 이제 한 이틀 3일 그 타이밍에 좀 놀러 갔다 오고 그럼 호텔비까지 해서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딱 근데 진짜 농담 안 하고 동물병원을 나올 때 카드를 안 봐. 긁은 맞아. 다음에 와서 보면 딱 정확하게 20만 원이야. 맞아요. 내가 정말 간식까지 채워서 20만 원을 긁고 나오더라고. 근데 내 친구가 골든 리트리버를 키우는데 훨씬 더 많이 들어요. 얘네들은 그냥 간식도 한 봉투를 사면 그냥 한 번에 다 먹어. 사료는 뭐 사이즈가 한 포대 다르니까. 이게 개념이 달라. 그리고 지금 닭가슴살 하나를 삶아가지고 애들 이렇게 섞어서 주는데 닭가슴살 한 솥을 삶으면 골든 리트리버는 2번에 다 먹어. 맞아요. 얘네는 2달에 걸쳐서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먹는 걸. 그러니까 정말 개 키우기 전에는 연봉부터 확인해야 돼. 맞다. 그럼 만약에 3kg가 안 되는 애들 2마리가 20만 원이 드는데 그럼 골든 리트리버는 얼마 드니? 많이 들죠. 저는 대형견 키우는 분들도 많고 저는 지금 키우는 두부가 1년이 안 된 스피츠인데 이제 8.5kg 나가거든요. 살이 좀 13kg까지 빠졌어요. 그래요. 네, 이번에 알러지가 와가지고 네. 급성 장염 같은 걸로 살이 빠졌더라고요. 700g 빠져가지고 네. 8.5kg인데 저는 더 한 달에 많이 얼마 들어요. 그러니까 강아지 처음 키우기 시작할 때 애기 예방 때는, 접종을 하기 네, 때문에 네. 더 많이 들어요. 맞아. 처음에는. 1년 정도까지는 병원을 꾸준히 가셔야 되고 그치. 1년 이후부터는 집에서 이제 본인이 주사기 사와서 할 수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가 스트레스를 받는 애도 있고 무난한 애들도 있는데 좀 민감한 애들 같은 경우는 막 미용도 못 맡겨요. 난리 나고 이러니까. 근데 미용 기본으로 따졌을 때 좀 모질이 많거나 이러면 미용비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 키로수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 애들은 호텔비만 25,000원씩 해요. 네, 미용용품 그리고 사야 미용이? 되죠. 미용도 25,000원 하는 것 같던데? 더 비싸요. 아닌가? 네, 포메라니안, 스피츠, 사모예드 이 종은 5만 원 다 이상 정도. 왜냐면 그치. 모가 다르지만, 다르니까. 우리 네. 애들은 털도 작아서. 네, 가위컷 같은 내가 거는 더 굉장히 비싸고. 저렴한. 그러니까 아니, 저 놀랐잖아요. 애견이구나. 나 지금 어. 이거 들으면서 저 응, 맨날 응. 우리 집 어. 강아지 볼 때마다 얘는 과연 행복할까 이런 얘기하면 여동생이 맨날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 같지 않아? 라고 했는데 방금 여기 두 분 키우시는 얘기 들으면서 나 지금 완전 왜? 우리 집 개는 완전 똥개처럼 개구나 이렇게. 아니 그게 똥개처럼 행복하지. 키우고 있다. 막 이런 어. 느낌. 아니 저희 애는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쬐깐쬐깐 먹어요. 얘가 말티즈 남자인데도 2.5kg가 안 나가요. 2.3? 진짜 작다. 네, 진짜 작아요. 근데 간식을 진짜 잘 먹긴 하거든요. 근데 응, 여동생이 간식을 한번 사오면 한 2만 원, 3만 원치 사오는데 그게 한 3주에서 4주밖에 안 가서 여동생이 우리 집 개는 간식을 너무 많이 처먹어 이랬는데 여기에 사료를 먹어야 되는데 간식을 너무 많이 먹는데?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 비하니까 우리 집 강아지는 앞으로 더 잘해줘야 되겠다. 이게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 개를 오래 키운 사람들은 이미 갖고 있는 용품들이 있잖아요. 그치, 뭐 그치. 하네스라던가.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그거를 맞아. 집 카운트하지 사야 안 되지, 하는 거야. 계단 사야 되지, 맞아. 뭐 개끈 개밥그릇. 사야 되지, 그리고 개 밥그릇 사야 되지. 옷도 사줘야 되지. 배변 패드도 배변 패드. 저는 대짜 쓰거든요. 대짜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맞아. 근데 두부가 정말 남달라요. 이 양이 양. 한 번 쉬했을 때 양이 진짜 막 두부. 이건 뭐지? 막 해물파전 사이즈야. 할머니가 야! 막 이럴 정도로 그러다 와. 보니까 배변 패드 있죠. 산책을 또 매일 나가야 하니까 그거 이제 휴지라던가 사용하는 그치, 것들 이제 그치. 배변 이거 뭐 종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래서 다 얼마나 생기면 들어요? 걔가 지금 저는 8.5kg 거의 한- 신생아. 네, 저는 한 40에서 50 정도 돼요. 네, 옷을 사입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그래.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저는 카운트를 평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면 병원을 그러니까 사상충이나 종합 백신이 아니더라도 혹시나 강아지들이 뭐 슬개골 탈구가 있을 수도 있고 알러지 검사를 한번 해야 될 수도 있고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아파서 집에 최소로- 병원 가면 10만 원이야. 최소로 그냥. 잡을 게 아니라 음. 최대치에 놓고 내 수입이 이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느냐 맞아. 또 있어야 되는 거고 리트리버가 아니라 소형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산책을 잠깐만요. 3kg 내외 애들 2마리를 키우는데 20만 원이고요. 한 달에. 그리고 지금 8kg, 스피츠, 예. 뭐 10kg 가까운 애 스피츠가 40 40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몸무게로 따졌을 때 2배씩 드는 거잖아. 네. 그럼 트리버는 그럼 더 골든 크죠? 리트리버는 거의 40kg까지 커요. 아. 그러면 100만 100만 원까지 정도는 들 것 같아요. 나는 80에서 100 정도. 제가 그럴까? 그 항상 어. 마음속에 우리 강아지를 위해서 언제 어느 때는 꺼내실 수 있는 최소한의 돈으로 통장에 100, 200은 있어야 된다. 이걸로 따로 아예 만들어둔 게 있거든요. 이 골든 맞아, 리트리버라면은 어. 1,000만 원을 미리. 그거 무시 못하는 아니 게 우리 약한 너무 오바해서 분들도- 말을 하지 말자. 아 근데 못해서는 진짜 4, 500은 있어야 될 것 들으시는 같아. 분들 중에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애 키우는 것만 봐도 애랑 아빠랑 막 웃고 있는 거 보면 너무 부럽잖아요. 그래서 맞아. 나도 애 낳고 싶어 막 이런 생각 하듯이 걔랑 산책하고 이러는 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아 나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맨날 집에만 혼자 있고 이러는데 나도 걔라도 키울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그런 거란 아리한 말이야.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스톱이 거예요. 더 들죠. 매일매일 데리고 다닐 수 없는 직업들이 진짜.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치. 어디에다가 강아지를 맡겨야 되는 경우. 요즘 유치원도 가더라고. 유치원도 맞아. 가죠. 그런 거 볼 그리고, 때마다 너무 부러워요. 조금 더 솔직히. 괜찮은 곳에 또 만약에 뭐 호텔이나 이런 데 맡기려고 하면 애들하고 섞여 놀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에 보내거든요. 같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강아지 유치원 유치원. 같은 근데 그런데도 서로가 서로한테 전염병을 주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접종을 다 마쳤는지도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아무나 받아주지도 않아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 강아지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강아지 안전도 해야 생각해야 되니까. 맞아요. 동물병원도 처음에 그러니까 이사 갈 때 동물병원에서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되게 확인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사를 하고 그 전 동물병원을 찾아간 게 6년 정도 한 동물병원을 이사 2번 했는데 계속 거기로 그 막- 동물병원 이사할 때 차라리 내가 따라다녔었어. 그러다가 이 집으로 다른 집으로 옮길 때 그 오버랩 기간이 1년이 있었어. 산책을 하면서 계속 집 옆에 있는 동물병원을 가서 계속 인사를 시키고 간식 사고 또 인사시키고 간식 사고 그래서 받아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 엄청난 노력이다 진짜. 여기는 이 선생님이 우리 애들을 얼마나 예뻐하나 이것도 보고 맞아. 그렇게 바꿨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 이분은 리트리버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네. 동물병원에서 안 받더라고.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쉽게 이제- 기르던 개들을 잘 안 받더라고. 그리고 얘가 우리 산돌이가 심장병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심장병이 있는 애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들도 더 안 안 받아. 받아. 책임의 문제가 따르니까 아무래도 음. 병원도 예민할 수 있긴 한데 뭐 어쨌든 키우는 보호자가 조심해야 되고 예방하는 맞아. 게 가장 먼저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고 얘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알아채줘야 되고 더 확인해줘야 되고 예민하게 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분이 혼자 사시면서 이 골든 리트리버를 키우게 됐을 때 덩치는 점점점 매일매일 커져가고 더 많이 먹고 활동량은 늘어나고 활동량을 못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몸에 있어야 하는 최소 근육량도 없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랬을 때 나도 바쁜데 내가 얘까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서 그럼 뭐 버릴 거예요? 그럴 순 없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런 강아지 입양은 정말 생각으로는 안 될 것 파행을 같아요. 많이 당하는 네. 이런 대형견들이 나 그런 적 있어. 그 집을 보러 다녔어. 근데 1층에 이렇게 그 빌라인데 앞에 이렇게 정원 붙은 집들이 가끔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내가 부동산에 그런 거 나오면 나한테 연락을 달라고 했더니 한 집이 나온 거야. 그래서 막 보러 갔다. 근데 약속하고 안 보여주는 거야. 분명 약속이 됐는데 그래서 몇 번을 찾아갔는데 또 안 보여. 또 뭐 무슨 별 핑계를 다 대고 안 보여주는 거야. 알고 봤더니 거기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는 개를 안 키우다가 들어와서 개를 키우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골든 리트리버 2마리 가 있으니까 이제 집에서 냄새가 너무 나니까 안 보여주는 거. 보여주려면 청소 다 해야 되고 애들 데리고 누구 하나는 산책을 가야 되고 그거 없는 상태로 보여주려고 약속을 잡고 계속 캔슬을 하고 그래서 한 3번째쯤 갔더니 어떤 여자가 리트리버 2마리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집으로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안 보여준 이유가 그랬구나. 이분 지금 투룸에 산다 그러면 자기 집 아닐 가능성은 크잖아. 그쵸. 그럼 집주인한테도 물어봐야 돼. 맞아. 얘 리트리버 키워도 되냐고. 같은 거는 짖지 마도 안 돼요. 맞아. 어. 어떻게 안 건강하면 되겠어. 짖고 목소리. 네. 일부러 건강하면 한대. 짖고 건강하면 잘 먹고 많이 움직이고 싶고 하는 그치. 게 본능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어하고 막 어떻게 안 돼 뭐 이렇게 내 마음대로 컹컹한다. 나는 강아지가 너무 좋은데 넌 짖지 마. 난 너무너무 네가 사랑스러운데 조용히 해. 까불지 마. 이거는 학대예요. 맞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키울 수 있는 분들이 정말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키우는 게 맞고
정말 키우고 싶으신 만약에 동물이 너무 좋아서 내가 유기견을 보면서 내가 얘한테 정말 그런 마음을 느껴서 키우고 싶다 하면 다른 조금 더 작은 강아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거로 돌아가서 현실적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연봉은 얼마 이상, 그리고 이 강아지한테 얼마 정도 들어갈까? 그리고 직업도 그리고 중요해요. 네. 내가 출퇴근을 하면서 얘를 산책을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대형견 같은 경우는 내 친구는 시집 갈 때 애를 버리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 버리는 게 어떻게 버리냐면 시집을 가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데 얘를 맡아줄 사람이 없는 거야. 맞아 맞아. 그래서 어떤 친구가 자기가 무슨 요즘 동영상 많이 찍잖아. 네. 그러니까 제주도로 데리고 가서 동영상 찍겠다고 애를 데리고 갔는데 와, 목이 전부 다 피부병으로 돋아가지고 애가 2달 만에 돌아왔는데 그걸 보고 눈물이 철철 나더라 정말.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소형견도 중형견도 힘들어요. 네, 근데 대형견은 정말 키우기 힘들어. 더 힘들어. 그러면 우리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개를 키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이 아름다운 그녀와는 어떻게 할지를 상담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생각하셨죠? 그럼요.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트렌드를 앞서가는 여자의 Y존 토너 퍼펙트 Y. 너 아직 청결제 쓰니? 난 토닝한다. 당신의 Y존을 위한 페미닌 티슈 인싸템 퍼펙트 Y. 당신의 Y존 청결 지킴이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 이제 퍼펙트 Y가 케어해드립니다. 저 하나 먹을래요. 이거 팥 들어간 거. 네,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 팥이 최고. 팥이 건강에 좋다고요. 근데 이게 딱 그런. 난 진짜 신기한 건 얘를 이대로 녹였잖아. 그대로 냉장고에 넣었어. 냉동실 말고. 냉장. 냉장. 근데 왜 떡이 이렇게 녹아도 다시 먹을 때 딱딱하고. 딱딱해지니까 밖에도 못 내놓고 안에도 못 내놓고 다시 렌즈 돌리면 딱딱해지고. 절대. 맞아. 떡은 그래서 못 먹거든요. 그래. 검색창에서 한입의 떡을 검색하세요. 한입의 떡. 신규 회원 첫 쇼핑 지원금 13,000포인트를 드립니다. 굳지 않는 떡 HANNIBE 한입에.com. 누나 파티가 쇼핑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힘드셨다면, 힘든 나에게 선물하고 싶다면 누나파티닷컴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들에게 힐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나파티닷컴에서 만나요. 대체 불가 매력적인 새 누나의 잔소리 누나 파티. 대체 불가 매력적인 새 누나의 잔소리 누나 파티. 이게 고수덥이란 말이에요. 네. 개를 키워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고수덥을 내주시고, 네. 그리고 솔루션은 개를 어떻게 입양을 해서 키우고, 그리고 그녀와도 잘 되는 방법까지 솔루션을 내주셔야 돼요. 어렵네 이거. 어떻게 저기 레오부터 솔루션 고수덥 해주실래요? 아니면 누구? 저부터 그럼 할까요? 저는 일단 강아지 키우는 건 스톱. 스톱! 걔는 절대 키우면 안 돼요. 이런 안일한 마음가짐으로는 키워선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첫 번째 강아지가 입양했다고 그랬잖아요. 4번 파양다고.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강아지를 샵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 손을 너무 많이 파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그런 경계심이 없어서 첫 번째 강아지 너무 집을 빨리 나가가지고 계속 나가고 이랬으니까 그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저희는 너무 극과 극이야. 네. 그러니까 막 사. 네, 그래서 안탄 애를 사가지고 네. 못하게 막 이렇게 네, 안고 다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다음 상상을 못했다. 그러니까 저는 다음 강아지부터는 항상 입양을 또 하고 싶다 이랬는데 집에서는 그게 두려운 거야. 또 그치, 애가 그치. 이럴까 봐. 그래서 근데 이런 안일한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을 수 있는 강아지를 키워서 또 이렇게 한다? 안 돼요. 이 사람 기본으로 마음가짐 자체가 안 되고 너 안 돼. 아니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강아지를 데리고 여자를 사귀려고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라던가 여자를 만나게 해서 있어. 카메라 사진을 찍으러 다녀서 카메라로 여자 요즘에 필름 카메라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여자애들 꼬시려고 남자애들이. 아 진짜? 네. 근데 필름 카메라가 되게 희귀하잖아요. 그러니까 필름을 현상해주는 사진관도 또 따로 있을 수 있고 그 카메라를 구할 수 있는 데도 또 따로 있고 필름을 구하는 것도 또 따로가 있어요. 필름도 또 종류에 따라 많고 사이트도. 그러니까 필름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슬쩍슬쩍 하지만 여자애들
의외로 그냥 혹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괜찮지. 뭐 보통 이렇게 필름 카메라 찍는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저가형부터 고가형까지가 있거든요. 그럼 자기는 보통 고가형이나 중고가형을 들고 다니고 저가형 같은 거는 그럼 내가 너 빌려줄게 한번 찍어봐라는 식으로 이런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다 찍었다 그러면 필름 같이 현상하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솔직히 카메라는 인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근데 강아지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근데 얘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강아지를 좋아하는 그녀와 친해지고 싶기 때문에 강아지를 입양하려고 한 건데 네가 그 강아지를 입양해봤자 그 여자는 어차피 너의 강아지를 만나러 오지 않을 거야. 응? 얘가 지금 그녀와 친해진 강아지를 입양하는데 이게 레오의 말이 보면 이제 굉장히 빠른데 옷구실 굴러가듯이 계속 쉬지 않고 포스가 없어. 좀 더 천천히 할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멍 때리고 듣게 돼. 이게 네.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강아지 지금 봐봐.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녀와 친해지고 사귀고 싶어서 그녀와 친한 강아지를 입양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그 강아지를 입양해도 그녀는 나한테 강아지 때문에 연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차라리 방법을 바꿔서 그녀가 유기견 강아지 봉사를 하러 다닌다고 하니까 너의 사정을 솔직하게 오픈을 하고 나 근데 강아지 좋고 당신의 그런 취지가 마음에 들어서 그러니까 같이 강아지 봉사를 하러 가는. 자, 입양은 스탑해라. 네. 그리고 그녀를 만나려면 사귈 때는 사귀고 싶은 마음은 그녀한테 입양과 이런 여러 가지 그 상담을 하고 봉사를 함께하는 방향성으로 잡아라. 그렇죠. 그러면은 상부상조 아닌가? 강아지를 좋아하는 내 모습도 어필하면서 나 강아지를 너무 키우고 싶은데 솔직하고 좋다. 내 사정을 솔직하게 말하면서 이 여자가 이 남자가 가식도 없고 솔직하구나. 그런데 거기에 강아지를 못 키우는 마음을 대신해서 강아지 봉사로 돌린다는 거는 괜찮지 않아요? 괜찮네. 그렇죠. 못 키우는 가오가 더 살 수도 있죠. 가오가 더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튼 근데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솔직한 게 날 수 있어. 작은 강아지를 또 입양하자라고 하면은 그게 과연 너한테 스탑. 뭐가 득이 될까? 우선은 레오는 스탑. 근데 강아지는 키우지 말아라. 입양하는 건 스탑. 그리고 그렇지만, 솔루션은 여자친구를 사귀는 거는 좀 솔직하게 접근해가지고 그녀에게 솔직하게 같이 봉사를 다니고 싶다라고 얘기를. 그리고 개 좋아하는 여자들이 마음이 착하기 때문에 이렇게 솔직하게 접근하는 남자들에 자기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스스로 얘기하는 거야? 난 개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키울 뿐이에요. 그래요? 개들이 날 좋아하죠. 그게 더 이상해. 개들이 좋아하고 남자도 나는 남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남자들이 자꾸 좋아할 뿐이에요. 야, 내가 얼마 전에 모임을 갔는데 이거 하는 걸 내가 어른들한테는 잘 말을 안 하거든요. 그냥 밖에서 때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막 이러고. 그리고 이 내용의 수위가 어느 때는 점잖지만 어느 때는 굉장히 파격을 주고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약간 어른들 모임에는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편은 아닌데 우리 모임 중에 하나에서 여기 이제 댓글도 다는 친구가 있어. 요즘에 댓글 안 다니? 그랬더니 요즘 그냥 듣기만 해요. 저 그래요. 뭐 이러는데 갑자기 옆에 계시던 분이 저도 가끔 들어요. 이러는데 네. 네. 감사하지만 점잖으신 분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러다가 그래서 많이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뭐 어쩌고. 그래서 뭐 하는 팟캐스트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연애하고 섹스 얘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그 얘기를 딱 했더니 그분이 다시 다른 분이 그래서 연애는 잘해? 이러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내가 연애를 잘하나? 이러고 있는데 들으셨다는 그 어르신께서 그러시던 거야. 들어보니까 연애는 잘 못할 것 같다고. 100%. 그래서 그래서 저기 중이 제 말이 깎나요? 이렇게 잘하고 있어. 나름 잘하고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끝냈답니다. 네네네. 걔가 절 좋아하는 건 지금 걔가 절 좋아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저는 남자를 좋아하지 않고요. 저는 입하고 터는 건 좋아하는데 연애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네. 아무튼 그래서 네, 언니는 고인가요? 스톱인가요? 저 마무리 하나요? 아니 청아가 마무리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럼 네. 저는 개 키우는 거 입양해라. 고! 왜냐면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입양은 해야 돼요. 다시 파양한다는 생각 없이 입양해야 돼요. 맞아요. 입양을 작정했다면 우선 입양해요. 그 뭐든지 시작은 어려워.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얘기했을 때 지금 나는 사실은 그런 것 같아.
투룸에서 골든 리트리버를 키우면 이게 개 집이지 내 집이 아니거든. 이게 집이 넓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컹컹 짓기 시작하면 집이 떠나가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자기 집이 어떤 구조인지도 모르고 접근을 하면 정말 너무 힘들 텐데 어쨌든 유기견 그 샵에 간 건 너무 잘한 거. 그냥 무조건 한 마리는 입양하는 걸로. 근데 골든 리트리버는 안 돼. 이거 왜냐면 옆에 사람들이 짖기 시작하면 집안이 통째로 울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산책도 잘 시키고 내가 연봉도 돼서 그 가격 얘한테 드리는 돈도 100만 원 정도 드릴 수 있고 이거 다 된다고 해도 골든 리트리버는 투룸에 키울 수가 없어. 이거 아니면 목 성대 수술을 하거나 그리고 그렇다고 얘가 잘 짖지는 않아요. 짖지는 않지만 그래도 얘를 감당할 수 있는 집은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나는 입양은 하는데 처음은 내가 키워보니까 좀 작은 게 좋은 것 같아요. 푸들 추천드립니다. 푸들 말 잘 듣고 그쵸. 똑똑해. 털도 안 빠지고 근데 푸들도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맞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그러니까 종을 선택하는 거는 조금 더 나는 지금 한 3번 갔다 그러니까 난 한 3달 정도 더 다녀보는 것도 괜찮을 근데 것 진짜 같아. 종으로 구분하는 건 좀 그렇다. 그냥 친해진 애를. 그리고 약간 그 입양하는 데 있어서 우선 지금 버려지는 개들 너무 많아서 입양은 분명히 하시면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작은 개 2마리로 같이 하는 것도 괜찮고 나는 처음 키울 때는 난 지금도 대형견은 난 지금도 못 키워. 내가 지금 애완견 키운 내공이 20년이 넘는데도 대형견은 정말 지금도 보고 꼼짝꼼짝 놀래는데 얘네들이 거의 좋다고 혓바닥 한번 핥으면 내 머리 감아야 돼. 이런 상황들을 처음에 겪기에는 너무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입양은 하는데 뭉크하고는 연이 아닌 걸로. 뭉크하고는 그만 친해지던가 책임질 수 없으면 고만 가던가. 그리고 여자분한테 조금 더 많이 친해지기 위해서는 난 레오 말을 적극 따랐으면 좋겠어요. 같이 봉사 다니는. 그쵸. 솔직하게. 개를 한 번도 키워보지 않았으면 지금 3번 가가지고 뭘 결정하는 건 좀 바른 게 아니에요. 개 똥 냄새도 맡아봐야 되고 이 똥을 어떻게 치우고 그리고 개한테 뭐가 필요한지도 조금 더 보려면 그냥 봉사를 좀 쫓아다녀 보는 거. 그리고 입양은 지금 말고 좀 더 신중하게. 더 많이 지나서 진짜 저는 기왕 입양을 생각했다면 좀 노견. 남들이 많이 안 하는 맞아, 노견에 그리고 다리 좀 아프고 뭐 이런 친구들 꽤 또 많아요. 그러니까 예뻐서 하는 친구들보다 많이 아파서 바로 이렇게 좀 어려운 친구들은 그 경제 상황이 좀 좋지 않으신 분들은 입양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도 좀 되고 그러면 나는 좀 노견을 해서 상처 좀 많이 받아도 자기가 좀 더 이렇게 좀 적응할 수 있는 견으로 좀 고르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어쨌든 그것도 3달 정도는 충분히 다녀본 다음에 그럼 3달을 이 여자친구한테 더 어필할 수 있고 그쵸. 그리고 여자친구가 키우는 골든 리트리버에게 선물을 좀 많이 해주시고 근데 뭐 이상한 무슨 사료 이런 거 하지 말고 골든 리트리버가 좋아하는 뭐가 있을까? 간식이 제일 나을 것 같긴 한데. 산책을 그렇지. 제일 좋아. 핑계 대고 제가 그러면은 어떻게 산책을 대신 시켜드릴까요? 여행 다녀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맞아. 어. 맡기라고 집에다 맡기라고 아니면 할 수도 캠핑을 있고. 같이 가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유 집에 계시니까 저한테 맡기세요. 방법 진짜 너무 애견 좋지. 키우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맡아준다는 얘기. 이게 개도 애하고 똑같아서 똑같다고 하면 애 키우시는 분들이 뭐라 하겠지만 없는 입장에서 그래요. 너무 예쁘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스러워. 근데 애가 근데 나도 내가 있잖아. 그래 힘들 때가 있어요. 나도 잠깐은 떨어져 있고 싶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도 한 3달에 한 번은 혼자 여행 가거든요. 애들 저기 병원에 맡겨놓고 엄마들도 약간 육아휴직 같은 거 맞아요, 있어야 맞아. 되잖아. 그렇듯이 맡아준다고 해가지고 좀 잘 해보는 것도 그리고 그 봉사로도 충분히 이 마음은 흡수가 될 것 네. 같아. 나는 입양은 고 그런데 시기가, 지금 말고 시기가 3달 조금 넘게 한 6개월 넘게 봉사 정말 해보고 내가 걔랑 어떤 개랑 좀 잘 맞을지 그리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한 방에 딱 이렇게 빠직하는 개가 있어요. 진짜로. 맞아. 전파 그래서 오는 거 있어. 이런 있지. 생각을 전부 안 하게 해. 뭐 이 친구가 예뻐 보이고 이게 아니라 그냥 눈 빠직해갖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개들이 보여요.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개 박사님, 사원님께서 개 박사님. 마무리를 그러면은 네. 저는 입양은 무조건 스톱이고요. 네. 스탑. 네. 우선은 입양을 스톱하는 이유는 좀 이따가 먼저 응. 여자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응. 여자분이 자기 직업이 있는데 봉사활동으로 유기견 입양을 그러니까 봉사로 그러니까 입양을 하시고 또 이제 이걸 자기가 한다는 뜻은 다른 사람에게도 많이 추천을 하신다는 거고 특히나 골든 리트리버까지 키우고 계시고 대형견까지 키우고 계시고 3주간 강아지를 보러 가는데도 늘 나오시고 그러니까 되게 삶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봉사를 같이 가는 것도 100%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유기견 봉사를 절대 누군가에게 같이 가자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절대. 정말 자기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가는 거고 그리고 이게 현실을 조금 쉽지 느꼈을 않아요, 때예요. 네, 뭐 예를 들어 채식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보통 나 살찌니까 채식할 거 하는 분 없어요. 보통 예를 들어 동물을 이제 뭐 죽이고 뭐 어떻게 하면 뭐 돼지고기를 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실제로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를 직접 눈으로 보고 이제 정말 충격을 받으시고 나야 맞아. 이제 좀 현실감이 들어서 내가 진짜 나 하나라도 좀 육식을 덜 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채식을 그 이제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개 카페, 강아지 카페에 와 있는 유기견들은 사실은 정말 유기견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네, 실제로 그쵸, 뭐 약간. 이미 뭐 강아지 공장에서 번식이 된 애들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 개 그냥 카페가 따로 있고 유기견 카페가 따로 있고 네, 네네. 유기견 애견 카페 센터는 따로 따로 있어요. 어. 보호소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내가 내 친구 강아지랑 뭐 우리 강아지를 뭐 교배를 시켜서 아이를 낳는데 너무 많이 낳았어. 그런 경우에 파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책임 분양비, 책임 맞아요, 입양비, 맞아요. 입양이 다 100% 공짜가 아니에요. 보호소에서도 요즘은 중성화 비용은 기본으로 지불을 하고 데리고 오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애견 카페는 그것보다 더 줘요. 근데 제가 실제로 요즘 중성화비는 얼마나 해요? 나 옛날에 5만 원 했었는데. 중성화비 20만 원, 25만 원 정도 하죠. 그밖에 내요? 네, 아, 중성화비. 근데 나이가 조금 들어서 하면 더 비싸요. 아기 때 하면 싸고. 나 왜 아기 때 10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랬지? 어, 생각했지? 그 정도 아이고. 유기견일 경우에는 유기견들은 그 나머지 그게 있어서 저희 호리도 유기견인데 중성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했거든요. 그때 거의 100만 원 들었어요. 진짜 우리 다른 수술 같이 하고. 네, 우리- 늦어지면 우리 식구는 비용 한 더 살밖에 안 비싸- 됐었는데 더 샵에서 비싸죠. 사온. 근데 잘못 기억하고. 100만 원 너무 비싸. 100만 원 비싸지. 50도 20만 아니에요. 원 한 네, 30 그 정도 해요. 했겠- 네, 30 응, 정도 응. 하는 편이에요. 평균적으로. 응. 나 어디까지 말했지? 그리고 아무튼. 관절 슬개골, 애들한테 슬개골. 슬개골 탈구 그게 양쪽 같이 오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그거 수술도 50만 원 넘어요. 그죠? 그거 슬개골은 200 넘어요, 요즘. 그거 그래요? 네. 증상이 좀 있죠, 애들 발현한 슬개골이 정말 이건 안타까운 게 실제로 비용을 자기가 지불을 못해서 양쪽 수술을 같이 해야 하는데 한쪽만 한쪽씩 하고 하는-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일단은 이 여성분이랑 친해지는 거는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능력이고 노력이겠죠. 우선은 인간적인 스탑을 했어요. 입양은 네, 스탑. 네. 입양은 근데- 스탑. 스탑의 이유는 조금 이따 얘기한다고 네. 했고 근데 그리고 여자분하고 친해지는 거는 봉사는 같이 가지 말아라. 봉사를 응. 가는 것도 선택이에요.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선택을 내려달라는 거야. 내려줘요. 우린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처음에는 같이 안 응, 가도 응. 될 것 같아요. 응, 응. 그냥 계속 지금처럼 강아지를 보러 꼭 이 뭉크가 아니더라도 정말 많으니까 애견 카페에 기본적으로 20마리 정도는 있거든요. 10마리, 20마리 정도는. 그래서 그냥 그 핑계로 계속 가서 얼굴을 보고 그냥 조금 내가 뭐 가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사람 얼굴이라도 보러 간다. 저 사람은 입양도 안 하면서 왜 자꾸 오지?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냥 눈도장을 찍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꾸준히 가고 그냥 정말 대화를 하면서 조금 더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게 먼저이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 인생의 가치관, 이 사람이 동물을 생각하는 이런 뭐 생각하는 마음 이런 저기요. 걸 좀 이해해야 될 것 저기요, 같아요. 죄송한데요. 지금 이쁜 여자한테 반한 남자한테 지금 인생의 가치관을 알아보라고 아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쁜데 동물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갖고 있는 어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사람이 남자를 볼 때 예를 들어 나는 무조건 남자는 이래야 돼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인간적으로 꼬시는 방법 알려달라니까요. 자, 그래서 얘기할게요. 네. 자, 입양을 스톱한 이유에서 꼬시는 방법이 저는 나와 있어요. 오케이. 자, 예를 들면 자, 골든 리트리버잖아요. 이분도 키우고 계시고 같이 한국에서 한국에서 대형견을 키우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아 진짜. 그래서 대단한 해외 입양을 진짜 많이 보내요. 맞아, 진돗개들 그래서 엄청. 대형견들의 해외 입양률이 진짜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해외 여행 가실 때 한 달 전부터 스케줄을 맞춰서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진짜 많이 보내요. 저도 부모님이 출장 가실 때도 많이 데려가시고 저도 가는데 그런 그게 걸 공짜예요? 내가 갈 때 대형견을 데리고 가는 그냥 게? 등록만 하면 돼서. 근데 이런 현실을 본인이 요즘 정보화 시대에 SNS를 통해서 본인이 한번 공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함께. 해시태그는 그리고 뭘로 달면 이런 게 잘 많이 나오나요? 대형견? 사지 마세요, 입양하세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냥 유기견 해시태그 다 사지 마세요, 입양하세요, 뭐 유기견도 이런 식으로 뭐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거를 상대방에게 먼저 어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집에서 이 사람이 너무 예뻐서 막 오매불망 이 사람만 떠올리고 이런 시간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전략적으로 다가가야 되니까 집에서 찾아보면 진짜 많은 정보가 있거든요. 내가 이런 걸 서치를 한번 해봤는데 대신 이제 아까 레오나 혜윤아가 말씀했던 것처럼 자꾸 현실적으로 물어봐.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솔직하게는 말을 해. 내가 지금 상황이 이래서 뭉크를 데려오는 상황은 힘들 것 같다. 내가 데려왔다가는 오히려 이런 상황을 초래할 것 같아서 너무 두렵고 그런 마음이 든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봤는데 라고 하면서 해외 입양을 보내는 거라던가 국내에 있는 유기견 센터 유기견 상황들 뭐 포인핸드나 이런 거 진짜 많잖아요. 어플도 많고 궁금증을 가장한 대화의 스킬을 늘리라. 그래서 이걸 내가 해봤는데 보니까 이렇더라. 혹시 이런 것도 하세요? 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나눌 수 있고 유기견 봉사가 진짜 범위가 광범위해요. 근데 그렇게 물어봤는데 여자가 그냥 개 좋아서 그냥 유기견 카페에 나오는 여자 지식이나 이런 거 없어. 그냥 아니야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닌 거야. 그럼 봉사를 하면은 사람들끼리 의견을 나누니까 모를 수는 없어요. 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내가 이런 거를 봤는데 하면서 차라리 뭉크같이 대형견 친구들을 입양을 보내줄 수 있거나 아니면 입양할 보호자를 찾아줄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를 본인이 굳이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런 거에서 한번 참여를 해보고 상황을 보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건 어때요? 라는 이야기들을 나눠 본다면 저는 오히려 제가 이 여자분의 입장이라면 저는 그런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갈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있고 사회생활 하는데 이 정도의 시간을 이만큼이나 빼서 여기에 지금 쏟아서 지금 이 주말에까지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네? 라는 걸 봤을 때는 이미 이 사람은 동물 애호간 거야, 여자한테는. 그래서 그게 더 너무 외롭다고 그건 있네. 이게 복불복이야. 이 여자가 그러니까 지식의 정도가 높은 상태에서 지식이 아니라고. 좋아하는 상태면 청아 누나의 말이 나 너무 들어맞을 텐데 지식이 없고 그냥 그 지식이랑 이런 건 모르겠고 하여튼 그냥 걔가 예뻐 이런 스타일. 그냥 심장이 움직여가지고 아이는 그냥 언니야 불쌍한 강아지들 보러 이러면 저 남자 좀 짜증나는데 뭐야 여태 뭉크랑 친했다가 뭐 이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근데 얘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생각났는데 이 여자가 솔로인 건 확실하겠죠? 나 지금 그건 지금 얘가 확인을 네 지금 일단 했나? 그러니까 동생이? 잠깐만 모르겠네. 그쵸? 이 내용에서는 모르겠네. 일단 그 사실부터 한번 조사를. 근데 3주 내내 지금 개카페에 나와 있잖아요. 혼자서 여자애가. 맞아. 그러면은 뭐 싱글이 아니어도 비집고 들어갈 틈은 있는 거야. 그렇네요. 솔직히 마음에 틈이 있겠지. 네, 청아 누나는 어쨌든 입양은 하지 마라. 입양은 지금 서두를 일은 아니다. 그리고 그 레오 누나의 말처럼 이 같이 다니는 뭐 그런 봉사 이런 것도 하지 말아라. 지금은 지식으로 접근할 때다. 그리고 관심으로 나의 노력을 노력을 보여줄 때다. 나 이런 사람이야를 보여주는 방법을 이 여자가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거밖에 없다는 졸라 거죠. 따지네 이러면.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진짜 미친놈 아니야 이러면서 왜 이렇게 뭐지? 진짜 뭐 왜 이렇게 이러면서. 치근덕거려 진짜 미자리 같은 새끼 막. 그걸 싫어할 그 가능성이 있는 여자인 거는 판단해 보신 다음에 접근해야 돼요.
어쨌든 오늘은 그러면은 투스탑의 원고가 나왔어요. 네. 입양에 대해서는 글이 이렇게 지금 처음 키워보는 네. 그러니까 애기가 뭐 이렇게 작든 크든 종이 뭐든지 간에 지금 막 섣불리 하기에는 너무 버리는 사람들 많으니까 맞아요.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 하여튼 저는 고 그리고 네오청아 누나는 스탑 투 스탑의 원고가 나왔고요. 여자친구랑 이 여자 반해버린 이 여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우리 셋 다 비슷한 것 같아. 좀 시간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을 가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나눠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토킹 어바웃을 해봤는데요. 저희 응원 메시지 좋고요. 저희와 다른 의견도 좋습니다.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면 글 남겨주신 분들 그리고 사연 주신 분들에게 저희 선물 보내드립니다. 한입구론떡 선물 세트 5만 원 상당의 퍼펙트 와이 누나파티닷컴 화장품 세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어떤 글이라도 좋아요. 악플도 좋습니다. 반깁니다. 악플 달아주시면 거의 100% 사연처럼 당첨될 가능성이 있어요. 막 시선을 끌어. 최대한 많이 보내야 돼. 그러니까 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뭐 우리 생각은 우리 생각이고 그쵸? 여러분들 생각은 여러분들 생각이고 그리고 댓글을 읽다 보면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네. 특히나 우리 누나파티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지식 정도가 너무 뛰어나셔가지고 맞아. 엄청 분석적이야. 읽으면 이건 감동을 넘어 요즘은 당황스러울 때가 너무 많아. 길지, 되게. 와. 막 읽다가 나 난독증 있잖아. 레포트 쓰는 중. 보자마자 뭐지? 네. 오늘도 이렇게 또 간만에 수다를 떨어봤어요. 뽀얗고 뽀송한 나만의 Y존 케어 인생템 퍼펙트 Y. 한 입에 쏙 굳지 않는 특허 기술로 만든 떡 한입의 떡. 이제 전국민 1인 1 퍼스널 쇼핑 시대가 열립니다. 누나들이 직접 고르고 누나들이 직접 쇼핑해드리는 나만의 쇼핑몰 누나파티닷컴. 팟빵과 함께하는 오리지널 ES 프로그램입니다. 음식 맛있게 먹으면 칼로리 제로. 고민도 누나파티에 나누면 남의 거. 남의 거. 확실해?